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켓 액세스 이 그룹을 살펴보려고 하고요. 실적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거는 그냥 스크리닝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기업을 10분 혹은 1시간 만에 이거를 다 분석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하는 거예요. 더 추가 리서치를 할지 말지.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각자 이게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회사는 채권을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하는 회사고 2020년도 3월, 4월 이때 요거 잘 되겠다 하고 리서치를 해봐야지 딱 까먹었어요. 살펴봐 볼게요. 2000년도에 크레딧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들었다 하고 이게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. 뭐 IG 반드라든가 그 투자 등급 채권 아니면 뭐 정크 채권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CP, 커머셜 페이퍼 그리고 CDO, 뭐 CLO, 아니면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요거를 2000년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닷컴 버블 때 이쪽으로 웹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같고요. 그런 다음에 2001년도에 하이힐드랑 이머징 마켓으로 이 크레딧 트레이딩 이 플랫폼을 늘 확장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2004년도에 상장. 그러면 지금 한 17년 됐고 아무래도 2020년도에 요때 크게 매출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매출 성장 아름답네요. 이거를 14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. 거의 20년 동안요. 이런 거는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다고 하는 거죠. 증명을 했어요.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미 매출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간단하게 얘네들이 확장을 한 걸 살펴보면 2012년도에 브라질에도 이제 오피스를 만들고 2013년도에는 US 크레딧 이걸로 이제 확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이힐드랑 이머징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미국 쪽, 그 다음에 유럽 크레딧 2020년도 최근에는 이게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채 뭐 관리하는 이런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카운티들 얘네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뭐 그런 브로커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미국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것 쪽으로 확장을 했네요. 이렇게 보면은 이 2019년도에 요 인수 그리고 2020년도에 요 인수 이게 요번에 2020년 팬데믹이 와가지고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집에서도 뭐 트레이더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아니면은 뭐 조그만 자기 뭐 카페에서 하던가 그런 걸 할 때 아마도 수요가 많이 증가했을 거라 그때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. 주가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채권이라든가 크레딧 이런 거 트레이딩 할 때 약간 다른 이런 주식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전자로 뭐 웹이라든가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가능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2020년도 요때 크게 수요가 증가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주가도 아름답게 우상향을 했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606불에 기록하고 다시 살짝 헤어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아무래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쭉 이렇게 일어나면은 항상 실적이 거기에 받침이 못 되면 이렇게 항상 헤어컷이 나오는 걸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. 지난 12개월 P는 61이고 forward P가 62. 앞으로 12개월간 이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란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죠. 그리고 PEG도 9.4니까 살짝 고평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시총은 17.6빌리언.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. 주가가 이제 여기서 크게 익스펜션이 됐고, 그리고 특히나 2020년도 3월 달에 여기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한 뭐 300불에서 600불이니까 한 100% 정도가 올랐다가, 그리고 실적이 거기서 받침이 안 돼가지고 살짝 헤어컷을 당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밸류에이션 스크리닝을 좀 해주기 위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까 나온 대로 P, TTM 같은 경우도 68, 그리고 PS도 29, 이거 PBR도 21, 프라이스, 캐시플로우로 본 것도 60, 조금 지금 이제 많이 고평가로 보이네요. 이렇게 이런 데이터 기관들이 제공해주는 것들을 먼저 보고 가는 거는 조금 시간 절약을 해주기 위함이에요. 프로핏을 좀 살펴보면은, 그로스 마진, 매출 총이익이죠. 매출에서 매출한 걸 뺀 거예요. 아름답네요. 90% 이상이에요. 3개월 평균도 95%에 가깝고,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, 이거는 이 위에서 비용을 뺀 거죠.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거, 이것도 3년 평균이 50%,
그리고 net profit margin, 순이익이죠. 요것도 40%. 아, 이런 게 플랫폼이죠. 살짝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나스닥도 ROE 같은 경우를 보면은, 한 뭐 10% 살짝 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ROE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마켓 액세스요. ROE랑 다른 이런 리턴들을 살펴보면은 다 30% 정도 3년 평균이 되게 안정적인 회사로 보이네요.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회수하고. 그러면 이번 7월 말에 보고한 탱큐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산을 살펴보면 현금은 50밀리언 정도 감소가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. 왜냐하면 총 자산이 늘어났으니까요.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, 매출 채권, 받을 돈이죠. 요것도 보면은 지난 12월 31일보다 2021년도 6월 30일날 큰 폭으로 특히 이게 증가했습니다. 마켓 액세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크레딧이랑 채권, 뭐 하이힐드 이런 것들을 거래한 브로커 딜러, 그리고 클리어링 회사들, 이런 애들한테 받을 게 꽤 늘어났습니다. 따라서 총 자산도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200밀리언 정도 증가가 했어요. 야, 라이어빌리티를 살펴보자마자 야, 이거 진작에 살펴볼 걸. 부채가 이렇게 깔끔하네요. 이거는 뭐 직원 월급 줘야 되는 거고, 이자 발생 안 하면서 돈 이렇게 부채로 잡혀 있는 거, 이것도 이제 감소했고, 그리고 페이어블, 돈 줘야 될 거, 이게 매입 채무라고 하나요? 이런 거라고 해야겠죠? 그런 것도 좀 늘어났고, 아무래도 아까 위에 리시버블도 증가했고, 페이어블 증가했고, 얘가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. 이거 왜 진작받았냐. 얘 부채가 없어요. 여기 부채 항목에 뭐 롱텀 대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없어요. 그래서 총 부채가 증가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. 왜냐하면 위에서 에셋이 1.5 정도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. 이게 뭐 비교할 것도 없네요. 그리고 지금 보유한 현금하고 리시버블 그런 거 다 받고 하면은 얘네들이 가진 부채는 다 해결된다. 아, 와, 이거 대단한데요. 해서 총 자본금은 1빌리언. 매출하고 비용 해가지고 오퍼레이팅 인컴을 살펴보면 2020년도 6월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 5% 하락했고, 이때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랑 비교해도 마이너스 5% 정도 하락했고, 매출의 하락폭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. 한번 또 연간으로 살펴볼게요.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도 이게 매출 대비 56%에서 49% 좀 하락했고, 이것도 55에서 51% 하락했고, 눈에 그나마 좀 비용 증가가 요번 분기 때 들어오는 거는 이게 3밀리언이었어요. 마케팅이요. 근데 작년에는 1.8밀리언. 작년 같은 경우는 광고를 별로 안 해도 매출이 잘 나왔었고, 요번에는 광고 비용을 조금 2빌리언 정도 조금 썼는데 매출이 덜 나왔고, 그래서 아마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이 비용이 특별하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, 왜냐면 이거 3밀리언이면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2020년도 1, 2분기 6개월치를 비교해봐도 요때 4.4밀리언 썼는데 요 6개월 동안 치면은 4.3밀리언. 그러니까 2021년도 1분기 때 안 쓴 비용을 이번 2분기 때 다시 썼다. 그래서 총 합이 뭐 거의 비슷하다. 그리고 이런 인플로이 컴펜세이션, 뭐 스탑 이런 컴펜세이션인가 RSU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고, 이것만 보면은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.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게, 아까 맨 처음에 밸류에이션을 확인해봤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아무래도 지금 조금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많이 된 게 아닐까.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하지만 지금 살펴봤던 자산이랑 이런 매출 흐름은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다. 특히 부채가 없는 게 깜짝 놀랐어. 이게 왜 부채가 없지? 그럼 한번 그 현금 흐름을 살펴볼게요.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얘네는 뭐 순이익이 147밀리언 있으니까 여기서 결국 끝에는 이것저것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73밀리언으로 줄어들었다. 하지만 내용을 보면 좀 증가한 거는 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걸 보면은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쓰고 있고,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 같은 거, 채권이나 뭐 크레딧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받을 거 줄 거 이게 좀 많은데, 이 리시버블, 이 받을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금으로 활동해서 마이너스 잡히겠죠. 왜냐면 앞으로 받을 거니까. 근데 이게 211밀리언인데 지금 줄 거, 이건 당연히 플러스로 잡히겠죠. 줘야 되니까.
그러니까 144밀리언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리시버블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안 되고, 지금 굳이 찾는 거예요. 이거 보면은 문제 삼을 게 없어요. 제 기준에는. 어디까지나 이런 실적 분석이라든가 이 회사 숫자 분석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어딘가의 기준이 필요한데, 그 기준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봤던 경험들이랑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아무리 숫자진 하지만 이게 기준을 비교해서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,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. 하지만 이 제가 지금까지 본 이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가 자산 부채 그리고 뭐 매출 영업 이익을 보고, 이거는 아마 회계사 분들이 보더라도 위에서 돈 잘 벌고 관리 잘하네 이럴 것 같아요. 이거는요.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번 분기를 보면 이때도 한 56밀리언 정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했고, 되게 훌륭하네요.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단기 뭐 이런 현금성 자산을 요번에 또 매입을 했고, 요거 이제 투자 활동입니다. 그래서 요번에 또 그리고 가구, 장비,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거 뭐 개발하는데 돈 썼고, 이런 거 써야죠. 가구 사야죠. 돈 잘 버는데. 그리고 그래서 지금 투자 활동으로 43밀리언 썼고, 또 이제 이 파이낸싱 액티비티 쪽에서 보면은 현금으로 배당 줬고, 얘네 배당 성장을 엄청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배당 성장 이거 확인해 보세요. 한 10% 이상 넘었던 것 같아요. 얘네들은 단기로 돈을 빌렸다가 바로 다 갚네요. 보면은. 그러니까 부채가 없어요. 그리고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거 하나도 없네요. 그리고 현금을 좀 썼지만 워낙 뭐 현금 흐름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겠죠. 전체적으로 매출 분기별로 살펴봐도 무난합니다. 이게 뭐 특별히 비용 증가, 이게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막 뭐 스파이크 치거나 그런 것도 없고, 오퍼레이팅 인컴,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렇게 뭐 그런 것도. 근데 지금 연간 한번 봐볼게요. 연간으로 보면은 이것도 성장률이 2016년도부터 매출 성장은 되게 아름답네요. 근데 2021년도에서 살짝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, 주가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2020년도에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스파이크 친 다음에 여기에서 실적이 살짝 주춤하는 듯한 하니까 이제 헤어컷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매출 성장만 보면은 이 지난 4년간 이미 얘네는 우리 사업 모델이 튼튼하고 작동 잘하는 거를 증명을 했어요. 지금 뭐 5년 동안 370밀리언에서 689밀리언이니까 거의 그냥 2배 올랐으니까 큰 성장이다. 그리고 이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도 거의 2배는 아닌데 뭐 한 80% 정도 늘어났나요? 이것도 매출도 80% 늘어나고. 그래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.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이게 살짝 마음에 걸리네요. 밸류에이션 제가 그냥 계산하는 거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거를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볼 때 이 정도로 어닝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되며 예상 주가는 얼마나 되니까, 이거보다 주가는 뭐 훨씬 올라갈 수도 있고 훨씬 내려갈 수도 있고,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나만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. 뒤에다가 영상 끝에 프리캐시 플로우도 그 멀티플 그걸 좀 보여드릴 테고, 지금 살펴보면은 얘 주가가 463점 얼마예요? 그래서 저는 464불로 줬고, 그래서 지금 주식수가 38밀리언이거든요. 그 다음에 지금 시총이 17밀리언 정도 돼요.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매출은 511밀리언이었고, 요게 2020년도에 살짝 하입이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채권 트레이딩이라든가 크레딧 트레이딩, 이런 CD 수합이라든가 요런 게 아무래도 2020년도 때 이 플랫폼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. 이 월스트리트 트레이딩도 거기 직접 월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집에서 사람들이 다 많이 했으니까, 이때는 그래서 매출이 약 5%가 상승했어요. 그런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지금 그냥 기본 시나리오 보면은 한 20% 정도 매출 성장이 할 거다. 그리고 로우 케이스는 15%, 그리고 진짜 잘 될 경우 30%.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. 35%. 이거는 뭐 이게 뭐 딱 정해진 이거대로 될 거야 그건 아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, 그것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마르진 같은 경우는 얘는 평균이 거의 50% 해줬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낮아도 45%에서 한 55%, 최고로 진짜 얘네들이 잘 짜내가지고 60% 해서 이렇게 줬고,
그리고 이제 operating profit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. 2021년도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21년도에 얘네가 23%, 22에서 24%라 그랬거든요. 그러면 한 중간값 23%를 빼면 순이익, earning multiple이 지금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. 아무리 이게 잘 돼가지고 이번에 매출 성장도 2021년도에 30% 하고 이제 지금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지금 매출이 주춤하는 거 보니까 모르죠. 3, 4분기 때 화끈하게 해가지고 예전 2020년도의 영광 이 35% 찾을 수도 있겠죠. 뭐 35%로 계산해도 그래도 earning multiple이 뭐 40 밑으로 또 30 한 5, 6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패스입니다. 회사 좋고 재무제표 좋고 하지만 earning multiple이 너무 비싸다. 그러면 4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? 그래서 저는 뭐 매출 성장력이 한 뭐 로우 케이스는 한 15%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고 그냥 뭐 20% 정도는 해줘야죠. 요 정도 해주는 회사니까. 그래서 4년 뒤에 이렇게 총 이 성장률을 뭐 15, 20, 25, 30으로 잡았어요. 그랬을 때 매출이 지금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이거 689밀리언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상으로 827밀리언이에요. 그러면 4년 뒤에는 5년도에는 1.3빌리언, 1.7빌리언 진짜 최고로 이대로 30% 매년 성장을 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2.5빌리언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매출 멀티플이 지금이 아니라 2025년도에 1.7배, 2.9배 그렇게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이 어닝 멀티플을 저는 한 20배 정도로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아니 뭐 많이 주면 30배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밑으로는 뭐 한 마이너스 45% 그냥 제 기준이야. 지금도 마이너스 6.4% 그리고 상승폭은 51%. 그래서 제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net earning 이 세금 빼고 난 거 이 순이익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최고로 얘네들이 매출도 30%씩 성장하고 마르진도 지금 3년 평균이 50 정도였는데 이거를 60%를 해주고 그리고 이 30% 매출 성장률을 4년간 유지를 해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이 earning 순이익 멀티플을 35배까지 줬을 때 이제 130%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. 저는 패스입니다. 이게 참 회사가 좋고 다 좋은데 얼마를 주고 사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. 저는 그렇습니다.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프리 캐시 플로우로만 살펴보면은 이거가 한 45배 정도에서 한 50배 정도가 되거든요. 이게 아무리 성장을 해도 저는 보통 프리 캐시 플로우 멀티플로 준다면 제가 현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는데 이 회사가 꾸준히 프리 캐시 플로우를 충분히 점점 더 많이 발생해내는 회사라면은 금리가 인상이라든가 만약에 혹시 모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 이런 현상이 왔을 때 프리 캐시 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튼튼하면은 회사가 거의 뭐 영향이 없거든요. 굳이 뭐 금리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내 사업에서 충분히 현금 조달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얘가 45에서 50대면은 제 기준에서는 좀 비싼 것 같거든요. 근데 하지만 이 회사가 조금 더 매출이 성장해서 잘할 수 있고 이 회사의 확장성이 좋고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뭐 이런 크레딧이나 채권 이런 시장까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고 다른 이머징 마켓의 뭐 채권 시장,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라면은 뭐 40배든 50배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저는 그래요. 저는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한 20배 정도를 좀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회사를 많이 못 사긴 해요. 그리고 이런 영업 현금 흐름도 이게 정말 아름답네요. 이거 그냥 현금 흐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지출이 그렇게 또 많냐?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. 이 정도면 이 영업 현금 흐름에 비해서 이런 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나 이 회사의 비즈니스 이 BM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넘 동안 증명이 됐고 이제 2020년 동안 얘네들이 팬데믹 요거 생겨가지고 채권 트레이딩이 더
활발해지고 이런 볼레틸리티가 심해지니까 그러면 채권 트레이딩이 더 많다는 의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물을 만났다. 그런데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익스펜션이 됐기 때문에 살짝 헤어컷을 당한 거라고 보여지네요. 2021년 가이던스를 확인해 볼까요? 근데 얘네 보니까 매출 가이던스를 못 찾겠네요. 혹시 뭐 이거 관심 있어서 리서치 하시다가 찾는 분을 좀 알려주세요. 그냥 저는 여기 슬라이드 몇 개만 좀 보는 거라서 익스펜스 보면은 이거 370에서 380 그리고 투자는 50에서 55 그리고 세금이 20에서 24 이런 거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. 2020년도 이 익스펜스를 보면은 314밀리언 이번에 370에서 380 정도 쓴다 그랬으니까 약 중간값 75라고 하면은 한 65밀리언 더 쓰는 거네요. 이 익스펜스를 보면요. 근데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, 2분기에다가 가정을 해야 되니까 가정을 해봐서 이걸 곱하기 2, 6개월치 이렇게 나왔으니까 371밀리언 나왔거든요. 1분기, 2분기 그냥 이걸 곱하기 2 해가지고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못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65밀리언 비용이 증가하는데 요거 차이가 한 53밀리언 정도 되죠. 요거랑 요거 차이가 한 53밀리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 비용 증가가 매출 증가보다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투자자들이. 그래서 3, 4분기에 매출 성장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주지 않는 한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럼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제가 중간에는 제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거는 제가 중간에 넣어드렸고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. 프리캐시 플로우는 영상의 맨 뒤편에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입니다. 근데 정말 큰 힘이 돼요. 되게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. 네, 건강하세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